2020년 그리고 2021년 대한민국은 부동산 열풍에 뜨거웠다. 자고 일어나면 무섭게 오르는 아파트 가격에 다들 영끌이다 뭐다 하며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아파트가 아닌 책방, 서울이 아닌 시골에 그것도 아무도 올 것 같지 않은 땅에 10억의 빚을 내 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남들은 도시에 어떻게 하면 똘똘한 집 하나를 마련할까 고민하는 시기에 나는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도시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남들이 도시 들어올 때 우리는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강화도로 숨어 들어갔다. 나는 언제나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한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고생을 사서 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다. 원래 나는 그렇게 태어났다. 어쩔 수 없다. 고등학교 다닐 때도 대학 다닐 때도 심지어 대학원에서도 다들 다 성적을 높이려 할 때 난 사업하겠다고 난리를 쳤고 결국 하지도 못했고 성적도 별로여서 겨우 졸업만 했다. 집을 짓는다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원래 경제 개념은 나름대로 있다고 자평하고 있었지만 어떤 일을 벌일 때에는 돈보다는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푹 빠져들어 결국 돈을 못 벌고 돈만 버리고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잘 쓴다. 특히 은행돈까지 잘 쓰다 보니 은행 통장은 항상 마이너스다. 요새 고금리가 목을 죄어오고 있다. 그래도 아직까지 은행과 문제없이 친하게 지내는 나를 보면 다들 신기해한다. 이것도 능력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1억이면 시골에 넓은 마당과 넓은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 참 순수한 생각을 했다. 시골에 대해서 몰랐다기보다는 그냥 처음에는 시골 생활에 관심이 없었다. 요새는 서울 땅값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의 땅값들이 엄청 올랐다. 그래서 1억 가지고는 내가 원하는 땅을 사면 집을 지을 수가 없고 집을 사면 땅을 살 수가 없다. 땅 없는 집은 없으니 결국 아무것도 이 돈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땅값도 집값도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많이 올랐다. 땅은 주인이 있다고 했던가? 나는 일단 귀촌 지역을 서울과 가까운 강화도로 정하고 강화도를 이잡듯이 뒤졌다. 매일매일 뒤졌다. 정말 많이 뒤졌다.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넓은 마당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가격도 1억 정도는 살 수 있는 그런 강화도 땅을 말이다. 근데 그런 땅은 없었다. 있어도 내가 가진 돈으로는 살 수 있는 땅은 정말 없었다. 그러나 우연히 지나가는 길에 사람들이 몇 번이나 건축을 시도하다가 포기했다는 일명 똥집을 소개받았다. 남들이 포기한 땅. 그래도 난 할 수 있다는 객기 같은 자신감. 그것보다 순전히 아주 싸게 금매로 나왔다라는 이야기만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갔다. 그리고 발견했다. 내가 찾던 땅이다. 바다도 보이고 주변에 숲도 많고 아주 좋다. 그런데 나중에 짓다 보니 알게 되었다. 왜 다들 포기를 했는지. 배보다 배꼽이 큰 땅. 토목비가 정말 많이 드는 땅이었다. 그래도 일단 땅을 사기로 결정했다. 드디어 땅 주인이 되었다. 난 드디어 대한민국의 지주가 된 것이다. 땅 주인과 며칠 동안 땅값을 듣고 밀당을 한 후 가진 돈 전부를 털어 땅을 샀다. 정말 땅만 샀다. 그리고 돈이 없었다. 산 땅에 이젠 정말 딸랑 텐트 치고 살아야 하나 싶었다. 건물을 올릴 돈이 없이 땅을 일단 샀으니 말이다. 그래도 그때는 땅이 있으면 건물은 어떻게 지어지지 않을까 하는 다소 큰 순수함이 있었다. 지주가 되었으니 이제는 건물주가 되어야 한다. 단순하게 집을 짓는 것보다 책방을 짓기로 했다. 책방을 지으면 이제 도시에 안 가고 책방에서 좋아하는 책이나 보면서 살 수 있을 거라는 발칙한 생각을 했다. 그때는 몰랐다. 책방에서는 책을 읽는 시간보다 잡초 뽑는 시간이 더 많다는 것을. 집을 짓기 위해 건축 견적을 여러 곳에서 받았다. 돌아오는 답변은 땅값을 지불하고 남은 돈으로는 벽도 못 세운단다. 난 이제 잡초만 무성한 가난한 지주가 된 것인가? 땅 투어. 그래서 직접 짓기로 했다. 직접 지으면 싸게 짓지 않을까? 난 언제나처럼 막막해지면 더 무모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게 나다. 일단 한번 집을 짓기로 생각했기 때문에 부족한 돈은 건물을 지으면서 생각해보기로 했다. 건물을 짓다가 돈 떨어지면 어디 가서 돈 벌어 다시 지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이런 식이면 그래도 10년 안에는 지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바보 같은 생각이었다. 공사는 길어지면 돈이 더 든다. 그래서 돈을 빌렸다. 원래부터가 인간관계가 좋지 않은지라 돈 빌릴 때도 별로 없었지만 어떻게 아름아름 돈을 구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집, 아니 책방 짓다가 짬이 생기면 돈을 구하러 다녔다. 조금 구차했지만 내 머릿속에는 난 이미 책방 건물주였기 때문에 조금의 굴욕 따위는 참아주기로 했다. 그러나 결국 은행의 힘을 빌려보기로 했다. 나름 신용관리를 잘했다고 생각하기에 은행도 날 믿어주리라 믿었다. 결론은 은행이 날 믿어준단다. 대신 영혼까지 담보로 맡겨야 한단다. 그래도 일단 집 지을 돈 일부는 마련했다. 뭘 믿고 나한테 돈을 빌려주는지 몰라도
여러 은행에서 돈을 빌려 나는 순식간에 은행들의 VIP, 다중 채무자가 되었다. 이게 바로 하우스 푸어인가? 근데 난 푸어할 그 하우스도 아직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지어가고 있었던 것이지 말이다. 공사비가 1억이 2억 되고 2억이 4억, 4억이 8억 되는 건 순식간이다. 공사기간 중에 건물주 통장은 항상 개털이 된다. 정말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니다. 다들 내 통장에 빨대를 꽂고 쪽쪽 빨기 시작한다. 빨면 빨수록 돈이 나오는 통장이 바로 건축주 통장이다. 1억으로 생각한 비용이 결국 10억에 다다르고 있을 때쯤 난 이미 돈의 의미를, 돈의 가치를 뛰어넘은 그런 존재가 되어 있었다. 어차피 내 생에 다 갚지도 못할 것 같기에 빚에 대한 감각도 점점 없어지고 있었다. 무엇인가를 얻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내놓아야 한다는 어떤 책에서 읽은 것 같은 글귀가 머리를 맴돌았다. 그 와중에 가지고 있는 팬티는 물론 영혼도 다 갈아서 책방에 넣었다. 아무래도 왕궁과 함께 날 그동안 믿어주고 후원해준 은행이 건물주가 될 것 같기도 했었다. 이것이 처음부터 은행이 그린 큰 그림이었을까? 내가 강화도에 책방을 짓는다는 것을 돈 빌려준 몇몇 지인 외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걱정해주는 것도 싫었지만 걱정해준다고 내 마음이 바뀔지도 않을 것 같아서였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이런 결정은 참 잘한 것 같았다. 적어도 1년간은 오로지 책방을 짓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으니 말이다. 준공을 받고 가족이 들어와 새로 지은 집에서 자는 모습을 보니 이상했다. 그동안 난 낮에는 공사하고 저녁에는 공사 잔해 더미 안에서 대충 이불만 피고 잤다. 씻지도 않았다. 어차피 더러워질 테니. 그런데 가족이 들어와 집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제대로 해놓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분이 묘했다. 지난 1년간의 나의 건축 사트는 내 인생에 있어 정말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그런데 누가 다시 하라고 하면 죽이고 싶을 것 같다. 재미있는 경험이었지만 다시 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데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지 않던가? 어쩜 또 몇 년 후에 난 또 이런 무모한 경험을 또 버릴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강화도 이루라 책방에 산다. 벌써 2년째 책방을 하면서 빚도 조금씩 갚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 매일매일 책방을 방문해 주시는 분을 맞이하고 또 떠나보내면서 책방과 함께 잘 살고 있다. 내가 직접 지은 집이라 하자가 정말 없을 줄 알았는데 이래저래 아직도 손봐야 할 곳이 없진 않다. 그래서 언제나 내 손에는 드릴과 실리콘이 있다. 누군가 나에게 말했다. 강화도에 책방 지을 돈으로 도시에 아파트를 사서 돈을 벌었던가 다른 걸 했으면 돈 걱정 안 하고 살지 않았겠냐고.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난 그런 돈 많은 부자보다 책 많은 책방지기로 사는 지금이 더 흥미롭다. 오늘 배운 점, 은행이랑은 싸우지 말고 가급적 친하게 지내면 좋다. 다음 이야기, 시골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인간관계도.